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인지 기능, 특히 인제 치매까지도 올 수 있는 무서운 호르몬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근데 호르몬이기 때문에 비타민과 다르게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뭘 먹고 뭘 생각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가 어떻고 잠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량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 사연을 갖고 저한테 찾아오는데요. 물론 어떤 특정한 질병이 있거나 특정한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애매한 증상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저는 호르몬 질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이요. 어떤 특정한 것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한테 어떤 SOS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환자분들은 되게 이제 애매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호르몬인지도 모르고 또 호르몬인지도 모르고 태어나고 호르몬인지도 모르고 병이 들고 늙어가고 호르몬인지도 모르고 죽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호르몬이라는 건 정말 우리 몸의 실제적인 지배자라 생각하고요. 그 호르몬이 바로 인제 다루는 과가 내분비내과이기 때문에 정말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불면증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분도 계시고요. 뭐 탈모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갱년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열이 막 나고 땀이 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인제 뭐 기본적으로 혈당이 올라간다, 뭐 고지혈증 이런 환자들 많이 오시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혈당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볼 게 아니라 그 내면에 호르몬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라는 내용을 들어보면 동물 속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그림자를 보고서 무서워하고 겁을 먹고 또 자만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혈당이나 혈압,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모닥불에 비춰진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려면 본질에 다가가서 호르몬을 갖다 생각하고 호르몬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수치 이상 없는데 몸이 아프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미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병은 아니고 건강치도 않은 중간 단계가 있는데요. 그때는 벌써 호르몬의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어도 구조적인 이상이 생기기 전에 호르몬은 이미 변하고 있거든요.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찍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평소에 아주 작은 분량의 그 화학 물질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갖다가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실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고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참 많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몸에 그렇게 최악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깁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또 안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아침에 나와야 될 코티졸이 먼저 나와 버리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멜라토닌 호르몬은 피부 색깔을 갖다가 옅게 만드는 거고요. 코티졸 호르몬 같은 경우는 피부 색깔을 검게 만드는 겁니다. 또 성장 호르몬이 또 안 나오게 되면 피부에 있는 결체 조직들이 무너져서 주름이 깊게 파이게 되거든요. 잠을 설치게 되는 게 단순히 그냥 잠을 못 잤다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공복 혈당이 일단 올라가고요. 피곤하게 느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피부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피부 색깔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또 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피부 질환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은 면역과도 관계되는 호르몬인데, 이런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여러 가지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 피부염, 습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잠을 잘 잔다는 거는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요. 뇌에는 이제 림프 관이 하나 있는데, 그 관이 뇌에 있는 노폐물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어떤 하수도 같은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멜라토닌이 잘 부족하게 되면 그쪽으로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뇌는 항상 이제 노폐물에 쌓여 있고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되게 우리가 인제 보통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면역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은 또 뇌세포의 어떤 인지 기능에 대해서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잠을 못 자고 멜라토닌 호르몬에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인지 기능, 특히 인제 치매까지도 올 수 있는 무서운 호르몬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을 잘 자게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와서 뇌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또 뇌에 쌓인 노폐물들이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는 잘 잡고 또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11시 에서 1시 사이의 멜라토닌이 여러 가지 멜라토닌 중에서 가장 양질의 멜라토닌이거든요. 그때 또 멜라토닌이 나와 주는 게 최적의 시간입니다. 보통 멜라토닌이 나온 다음에 1-2 시간 있다가 성장 호르몬이 연달아 나오는데 보통 2-3 시에 성장 호르몬이 좀 피크가 올라가 줘야 그때 아이들의 키가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잠을 많이 자면 키가 큰다라는 얘기는 많이 얘기하고 또 왜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의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피부 미인이 되고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와야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들의 키가 쑥쑥 자라게 되는 거죠. 저녁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이 왜 그렇게 나쁜가요? 보통 빛이 들어오면 송과샘에 저장되어 있던 멜라토닌 분비가 딱 단절이 되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이 나오다가도 쑥 돌아가게 되는데 이 빛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빛이 블루라이트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그 조명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말하자면 또 굉장히 가까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면이 작으니까 굉장히 빛이 밝고 가장 치명적인 게 밤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에 보면 이 스마트폰의 빛이 그 광선이 눈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여러 가지 백내장이라든지 망막의 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단순히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 손상도 있지만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멜라토닌의 분비를 갖다가 줄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내분비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또 멜라토닌 문제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코티졸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죠. 이 수면이 분절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밤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 육체 건강에 치명적인 단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보게 될 때 자극적인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는 블루라이트도 문제지만 그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이 디지털에 중독돼 있는 것들이 엄청 심각을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나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또 은퇴하신 분들도 결국은 이제 외롭고 또 결국은 스마트폰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요. 차라리 그런 스마트폰은 보시더라도 정보적인 것들만 낮에 보시도록 하고 특히 밤에 야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가뜩이나 인제 은퇴하신 분들은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는데 더 인제 이게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시간을 정해 놓고 몇 시 이후에는 내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파민 디톡스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도파민 중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도파민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는 내가 스마트폰을 안 본다든지. 근데 결국 또 그걸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 서랍에 잠가 놓는다든지 이렇게 식으로 해서 뭔가 스마트폰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디톡스가 필요하다고 멜라토닌 생각합니다.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근데 호르몬이기 때문에 비타민과 다르게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뭘 먹고 뭘 생각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가 어떻고 잠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량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멜라토닌을 많이 분비할 수 있는 물질들은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트체리라든지 아니면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 중에 뭐 견과류, 우유 이런 것들을 좀 먹어서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을 많이 섭취하고요. 또 멜라토닌을 먹지 않아도 이제 멜라토닌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햇볕을 많이 쬐는 게 중요합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되고 햇볕을 쬐서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멜라토닌 많이 만들어내면 뭐 합니까? 그게 송과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빼내야 되는데 그걸 잘 빼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저녁에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어둡게 하고 빛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조금 이제 약간 몸이 더워졌다가 서늘해져야지만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멜라토닌에 대한 영양제 얘기 많이들 하는데 어떤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의 멜라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라는 건 내가 뭐
지금 인위적으로 빨리 올리기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결국 내 몸속에 100 명의 의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불균형한 호르몬을 밸런스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당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365 일, 제가 인제 또 365일 인력이라는 책도 썼던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하나씩 틈틈이 자기 스스로가 호르몬을 설계하고 그 설계에 또에 따라서 나의 어떤 호르몬의 건강을 챙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장 급하게 너무 무너져 있거나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는 호르몬 주사나 호르몬 약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 일상적인 어떤 무너짐, 그런 어떤 불균형인 경우에는 스스로가 그 호르몬을 갖다 챙겨 나가는 것이 더 정답이라고 볼 뇌를 수 강제로 있겠습니다. 휴식시키는 호흡법이 있나요? 그 4-7-8 호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4-7-8 호흡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코티졸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건데요. 일단 4 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7 초간 숨을 멈췄다가 8 초간 숨을 갖다가 일부러 소리를 내서라도 떼뿜는 거죠. 그렇게 하면 1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요. 그 1분 호흡이 정말 아주 우리 몸속에 나의 코티졸 분비를 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세로토닌 분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식 호흡, 4-7-8 호흡,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호르몬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생활